청와대가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 등을 교체하는 인사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민생경제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조직 개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 청와대는 이번 인사가 문재인 정부 2기 출범에 맞춰서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한 인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 청와대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였으니까 지금까지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얘기고요. 이거 다 아시다시피 소득 재분배는 더 악화되었고 고용 지표는 지금 최악이고 이런 계속해서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 경제 라인에 대한 이런 문책성 인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런 현재 진용을 그대로 만약 전 진용을 그대로 갖췄었다면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전의 계기를 좀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문책성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청와대 경제 분야의 컨트롤 타워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책실장 경질 얘기 또는 사표를 냈다는 식의 얘기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죠. 네. 결국 정책실장이 결국 청와대 경제 분야를 청와대에서 전체 컨트롤하는 타워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실장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게 될 때는 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을 교체하고 그리고 이번 연말까지 또는 조금 더 기회를 주면서 어떤 경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유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철학, 소득주도 성장 이 부분은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소득주도 성장을 입안한 것이 결국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라고 보여진다면 그것을 전체 이 정책 만들어서 그걸 컨트롤 타워에서 집행하는 것이 장하석 정책실장의 이제 임무다 이렇게 볼 때 네. 현재 이제 일자리 수석, 경제수석을 다 교체한 것은 그와 같은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앞으로 어떤 힘있게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인물들로 사람을 교체했다. 이런 차원을 보니까 현재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청와대 경제 라인을 보면 교수 일색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로 그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체한 인물들, 새롭게 들어온 인물들 보면 그런 점에서 충분히 그동안의 지적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긴 합니다만 교수들은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입안하고 그런 것을 뛰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정책을 현실화하고 하는 것은 집행 능력 아니겠습니까? 관료들과 함께 또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여러 정제 주체들을 함께 아울러서 그것을 이끌어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교수들이 아무래도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경제수석에 임명된 게 바로 윤종원 주 OECD 경제협력개발국 대사 아니겠습니까? 네. 정통 관료 출신이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최장수 경제정책국장을 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료들 또 청와대 사람들 또 다른 경제 주체들 이런 사람과 호흡을 맞춰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점 봤을 때 그런 우려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도 새롭게 임명이 됐는데 특히 관심을 모으는 인사,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인배 제1 부속 비서관입니다.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야당의 비판을 받는 그런 대상이기도 한데 그 자리가 적절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게 약간 의문이 남는 결과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 제1 부속 비서관이 대통령과 항상 24시간 동선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무다. 그래서 오랜 시간 둘 수 없어 교체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자리도 아니고 정무비서관으로 옮겼는데 정무비서관 지금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이제 정무수석으로 승진해서 비어있던 자리입니다. 공석을 메꾼다는 의미도 있고 또 송인배 비서관이 그동안 정무적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마땅한 인물이다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바로 이전에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서
조금 연루됐었다는 네. 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드루킹 사건 특검이 이제 본격화되면 결국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청와대로서는 판단이 뭐 큰 문제 없다 판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계속 실무선에 조율해 나가는 정무비서관인 자리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뭐 그런 문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특검 수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빨리 밝혀지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드루킹 특검과 관련된 수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송인배 비서관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송인배 비서관도 드루킹이라고 하는 김모 씨와 여러 가지 그 접촉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쪽에서 돈도 받았다. 뭐 그것이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무엇이냐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송인배 비서관이 혹시 김경수 의원과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점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와대 조직 개편 그리고 개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에 도전을 하느냐 마느냐 거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의 인터뷰를 보면 아무래도 도전할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초읽기 들어간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조만간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청와대의 어떤 그야말로 친문 인사로 청와대가 어떤 여당을 친문 인사로 대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친문보다는 야당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표를 원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김부겸 전 장관의 장관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좀 현재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한 걸 보면 김부겸 장관이 그 대표로서 적합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확고한 생각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을 존중해서 당으로 돌려보내는 뭐 그런 결심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청와대 경제 라인의 문책성 인사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내각 또 기획재정부 관련해서 말이죠. 일부 네. 경제부처 장관들 뭐 교체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현재로서는 뭐 상수가 된 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 장관인 김영록 장관이 지금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일단 분명한 교체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부처라기보다는 경제 어떤 뭐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체 요인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소폭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결국 이낙연 총리 얘기고 또 그런 관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